금속. 금속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금속들은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합니다. 버리고 싶다.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는 성질들을 가져요.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1족, 2족, 13족 이쪽에 있는 것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적어서 전자를 버리는 게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기억할 건 금속은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를 먼저 기억하자는 거야.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게 뭐냐면 전자를 누가 제일 잘 버리냐에 대한 개념이야. 누가 제일 잘 버린다? 칼륨이 1등입니다. 제일 잘 버려. 그 다음에 칼슘, 나트륨 이 순서대로 전자를 잘 버리는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게 금속의 반응성입니다. 그럼 칼륨이 전자를 버렸다 치자. 전자를 버리면 원자 상태였던 칼륨이 전자를 버리면 전자가 부족해지잖아. 원자는 중성인데 전자가 부족해지면 나는 뭐가 돼? 플러스 이온이 돼요. 플러스 이온. 그래서 반응성이 크다는 건 뭐가 되기 쉽다는 거냐? 플러스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거라서 이온이 된다라고 쓸게요. 반응성이 크면 이온이 잘 돼라고 써주면 되고요. 반응성이 작다는 건 이온이 잘 안 되니까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남아있다는 건 그대로 석출 상태로 남아있어 라고 표현한다. 석출 상태로 남아있어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쌤이 녹음해 놓은 녹음 파일을 들려줬나? 그때 녹음 파일로 들려줬나요? 내가? 직접? 진짜? 제대로 안 보였어? 제대로 보여주면 안 되죠. 창피한데. 그래서 오늘은 녹음 파일을 좀 들려줄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암기를 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 음률에 맞춰서 쓰면 외웠어요. 이 엄청 긴 걸 쌤이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건 뭔가 방법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칼카나마 아라천리 준합수구 수음백금 반응성이 크면은 이온이 되고 반응성이 작으면 속출이 되지. 듣기도 민망하죠. 부르는 사람은 오죽하겠냐, 그죠? 이거 할 때마다 진짜 뭐랄까 월미도에서 놀이공원 타는 기분이에요. 울렁울렁거리고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칼카나마 아라철리 끊어서 읽죠. 칼카나마 아라철리 여기서는 음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준합수구 수은백금이라고 읽어준 거야. 준합수구 수은백금 반응성이 크면 이온이 되고 반응성이 작으면 석출이 되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에 맞춰서 이거를 쭉 암기를 해놓으면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실험에 등장하는 게 아연님 등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리님 등장하시고 은님 등장하십니다. 뒤에는 수소님 등장하시고요. 금속의 반응성인데 여기 뭐가 껴있어? 수소 껴있죠. 수소는 비금속이거든요. 그래서 괄호 쳐놓은 거야. 괄호 쳐놓은 게 이유가 뭐냐면 비금속임에도 불구하고 금속의 반응성의 중간에 껴있잖아. 왜? 얘를 기준으로 수소보다도 반응성이 큰 것들과 수소보다도 반응성이 작은 것들을 구분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소가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 이제 물 같은 게 수소가 들어가 있는 H2O니까 그러니까 물에 집어넣었을 때 반응하는 것들과 물에 집어넣었을 때 반응 안 하는 것들 위주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응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렇습니다. 이 파일은 이제 곧 시험 즈음에서 또는 뭐 원하면 바로 공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꼭 외워줘야 돼. 자, 그러면 동그라미 쳤던 녀석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험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했었나요, 선생님? 실험에 대한 이해 했었나? 안 했죠. 지난 시간에 안 했죠. 안 했죠? 확실하죠? 자, 그래서 자,
실험을 보는 방법은 이렇게 보는 거야. 처음에 준비한 용액이 뭔지부터 확인합니다. 처음 준비한 용액이 질산은수용액이야. 질산은수용액. 자, 질산은수용액이란 은이 Ag고요. 질산이 NO3거든요. 근데 수용액이라는 말은 뭐냐면 물속에 녹여놓은 거야. 기호로는 AQO3에서 AQ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그럼 잘 봐. 은하고 질산이 물속에 풍덩 들어가면 물을 매개체로 해서 전자를 버릴 수 있어. 누가? 금속이. 금속이 전자를 버립니다. 그걸 누가 가져가? 질산이 가져가. 은은 전자 하나를 버린 녀석이거든요. 그걸 내가 하나를 띡 가져간 거야. 그래서 물속에 Ag 플러스라는 이온과 NO3 마이너스 이온이 떠다니는 장면으로 상상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봐봐. 질산 은수용액을 딱 보는 순간 아, 질산 음이온 떠다니고 은 양이온 떠다니고 있겠구만. 이렇게 이해해 줘야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은에 주목해 봅니다. 은. 은은 이 조직에서, 이 조직 표현할게요. 이 금속 조직에서 굉장히 낮은 위치에 존재하는 녀석입니다. 맞죠? 끝에서 세 번째야. 맞죠? 반응을 잘 못하는 녀석이야. 근데 경쟁자가 없어서 전자를 버려버렸네? 그 상황이야. 전자를 버리면 꿈을 잃었다고 표현해요. 금속은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는데 물을 매개로 진짜 전자를 버렸어. 그럼 꿈을 이루었다. 옥대 규칙을 만족했다고 표현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은이 자기 꿈을 이루고 잘 살고 있는 거야. 저 안에서. 근데 갑자기 누구님이 등장하시는 거야? 두 번째 상황입니다. 구리줄을 집어넣은 상황인 거야. 구리줄. 구리님은 여기 계시죠. 자기보다 두 단계 윗 선배님이신 거야. 여러분들 1학년이니까 3학년 선배님이 오신 거야. 3학년 선배님이 자기보다 두 단계 위 고참, 자기 두 단계 더 반응성이 큰 금속이 어떤 상태로 들어온다? 원자 상태로 들어오는 거야. 불안정한 상태로. 구리줄이라는 건 원자 상태로 풍덩 들어오는 거거든. 불안정한 상태로 풍덩 들어왔다는 건 꿈을 이루지 못한 상태로 풍덩 들어온 거야. 구리가 풍덩 들어오고 보니까 가관이야. 어떤 가관이야? 자기보다 반응성이 작은 저 자식이 꿈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거야. 눈꼴 쉬어요, 안 쉬어요? 못 봐주겠는 거지. 그래서 누굴 부른다? 은! 일로 와봐. 그래서 은을 불러. 너가 잘 살래 나보다도 이러면 되겠니? 안 되겠죠. 그래서 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전자를 버리면 되겠냐? 내가 버려야지. 은이 뭐라 그래요? 당연합니다. 그러셔야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자 좀 버릴게 좀 가져가라. 전자 버릴 테니까 가져갈 거야? 네. 오케이, 앉아. 네가 가져가. 전자를 버릴 테니까 좀 가져가라 라고 하는 거지. 자, 이때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구리는 전자를 몇 개를 버리냐면 구리는 전자를 2개를 버려서 2 플러스 양이온이 됩니다. 그럼 구리 원자가 구리 이온이 되려면 전자 2개를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전자 2개를 버리려면 전자 2개를 가져갈 녀석이 있어야 돼. 준비됐어? 전자 2개를 가져가야 돼. 근데 은 이온은 1 플러스니까 전자를 몇 개밖에 못 가져가냐면 하나밖에 못 가져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구리가 은 이온을 불러. 일로 와봐. 전자 가져가야지. 야, 혼자 왔냐? 하나 더 데리고 와. 2마리가 와야 자기 전자를 하나씩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은 이온이 구리가 구리 이온이 되려면 은 이온이 2마리가 사라져야 돼.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혼자 왔냐? 아니요. 더 데리고 왔어요. 2명의 Ag 플러스가 전자 2개를 가져가서 2개의 Ag라고 하는 은으로 석출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반응성이 작은 은 이온은 다시 원래 불안정한 상태로 돌아가고요. 지가 안정적인 상태로 가는 거야.
이해했어요? 요 반응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게 딱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냐면 구리는 붉은색 줄을 갖고 있거든. 붉은색의 성질, 붉은색의 색깔을 갖고 있는데 얘가 이온으로 이렇게 이온으로 바뀌면 구리 이온은 색깔이 달라요. 구리 이온은 무슨 색을 가지고 있다? 구리 이온은 푸른색을 띱니다. 구리 이온은 푸른색이야. 그래서 질산 은수용액 투명했잖아. 거기다 구리줄, 빨간색 구리줄을 풍덩 집어넣으면 반응이 막 일어나면서 수용액의 색깔이 푸르게 변해갑니다. 파란색으로 변해가요. 첫 번째 시험 문제야. 얘는 왜 파란색으로 변해가니? 누구 때문이니? 라고 물어봐요. 오, 깜짝이야. 누구 때문이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누구 때문이다? 은이라고? 뭔 소리야? 아니지. 구리 이온 때문이라고 방금 말했잖아. 구리 이온이 나오기 때문에 푸른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반대로 말할 거 같고. 잠깐만요. 기억할 건 있어. 구리 이온의 색깔이 푸른색이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면 됩니다. 구리 이온의 색깔이 푸른색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수용액의 색깔이 푸른색으로 점점 변해가는구나.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푸른색으로 점점 변해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되었나요? 점점 변해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잠깐만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합니다. 구리 이온은 양이온이잖아. 구리라는 양이온이 하나가 튀어나오려면 전자 두 개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은 양이온이 몇 개가 사라져야 돼? 두 마리가 사라져야 돼. 다시 말해서 이 수용액에 구리 이온이 하나가 붕 튀어나왔어. 그때 여기 녹아있던 은 양이온 두 마리가 사라지는 거야. 그 수용액을 기준으로 양이온 하나 나올 때 또 다른 양이온 두 개가 사라지는 거니까 이 반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수용액 속의 양이온의 개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해돼요? 양이온 하나 나올 때 양이온 두 개 사라지니까 전체 양이온 수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여기 음이온도 보이나요? 얘가 음이온이죠. 질산. 음이온. 내가 질산이야? 얘랑 같이 물속에 녹아 있었어. 근데 이상한 빨간색 금속이 풍덩 들어오더니 둘이 막 대화를 해. 죽을래? 아니요, 괜찮습니다. 대화를 막 해. 전자를 막 주면서 막 들어가. 내가 나와. 이러고 있어. 음이온은 뭐 하고 있어? 여기서. 쟤네 싸우나 봐. 구경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음이온은 아무것도 안 해. 음이온 수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 음이온은 건들지 않습니다. 금속들 조직 간의 싸움이야. 그죠? 나랑은 상관이 없어. 그죠? 음이온의 개수는 고정되어 있는 거야. 또 시험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음이온 수는 어떻게 되냐? 상관없어. 음이온 수는 변함이 없어. 근데 이 전체 수용액 속에 양이온 수가 점점 줄어든다며. 그러므로 체크. 수용액 속 전체 이온 수는 그래서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액 속 전체 이온의 수는 점점 감소되는 겁니다. 수준 걸을까요? 여기입니다. 이 텍스트가 이해가 돼야 돼. 전체 수용액 속에 전체 이온 수가 왜 감소되어야만 하는지를 방금 얘기한 걸 기억해서 잘 기억을 해 주어야 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라는 게 이거예요. 첫 번째, 왜 푸른색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수용액 속에 전체 이온 수가 왜 감소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금속의 반응성도 이해가 돼야 되고, 구리가 몇 가 양이온인지, 은은 몇 가 양이온인지, 이온, 가스라 그래. 2 플러스 1 플러스 이것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맞춰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산화 환원은 좀 이따가 정의를 얘기하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러면 첫 번째 실험에 대한 이해가 끝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실험으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실험은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요 실험입니다. 자,
아까랑 똑같아. 처음에 준비한 용액이 뭔지부터 체크합니다. 황산구리 투 수용액이에요. 황산구리라는 건 Cu, 황산은 SO4이고요. 수용액이니까 물속에 녹아있는 거야. 그럼 구리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서 물을 매개체로 해서 전자를 황산한테 준 거야. 마침 얘가 전자 2개를 버릴 때 황산은 전자 몇 개 받냐? 2개를 딱 받아요. 그래서 CuSO4가 1대1로 결합되어서 이렇게 물속에서는 Cu2 플러스와 SO4 2 마이너스 형태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주면 됩니다. 구리는 이 자식이죠. 근데 거기다 누구님을 넣으시는 거죠? 그리고 구리 이온이 녹아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색깔이 어때요? 푸른색을 이미 띠고 있잖아. 그치? 기본적으로 푸른색의 어떤 색깔을, 수용의 색깔을 보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리 이온 때문이야. 거기다 누구님을 넣으시는 거다? 아연님. 아연님을 넣으셔요. 아연님은 자기 조직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6단계, 무려 6단계 선배님이죠. 고2, 고3, 대1, 대2, 대3, 대학교 4학년 되셨네요. 아무튼 엄청 높은 우리 학교 선배님이 오신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전자 버리시게 해야지, 그죠? 그분이 전자 버리셔야 돼. 내가 감히 꿈을 이루고 살 수 없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아연이 풍덩 들어오더니 아연 실색하겠네. 문과라 이과라 잘 모르나요? 아연 실색이란 어이없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연이 풍덩 들어와서 꿈을 이루지 못한 아연이 풍덩 들어왔더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지. 자기보다 6단계 아래 후배가 꿈을 이루고 잘 살고 있네? 어떻게 해요? 풀어야지. 놀러봐. 나 좀 어이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겠니? 전자 버리셔야죠. 그래서 전자를 아연이 버립니다. 나 전자 몇 개 버린지 너 알지? 2개 버리시잖아요. 알아. 다 알아. 선배님이랑. 내가 2개 버릴게. 마침 제가 2개 가져갑니다. 그지? 2 플러스니까. 아연도 2 플러스예요. Zn 아연이 이온이 되면은 얘가 전자 2개를 버립니다. 마침 전자 2개를 누가 가져가면 돼? Cu2 플러스가 전자 2개를 팅팅 가져가면 돼요. 무슨 말이야? 얘가 하나 튀어나올 때 얘가 하나만 사라지면 됩니다. Cu2 플러스가 전자 2개를 받아서 구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요거 하나 튀어나올 때 요거 하나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여기 황사는 또 뭐? 황사는 쟤네 6단계 선배님 오셨대. 구경만 하고 있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음이온은 변함이 없는데 양이온 수가 지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하나 나올 때 하나 들어가니까 양이온 수도 변함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러므로 이 반응이 지속되더라도 전체 이온 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마지막에 수용액 속 전체 이온 수는 일정하다라고 적혀져 있는 겁니다. 왜 수용액 속의 전체 이온 수가 일정한지에 대해서 요 관계를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점점 뭐가 사라집니까? 구리 이온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푸른색을 띠고 있던 구리 이온이 점점 사라지니까 용액의 색깔은 점점 옅어집니다. 푸른색이 옅어지게 돼요. 옅어집니다. 푸른색이 점점 엷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푸른색이 점점 엷어진다. 약간 투명하게 변해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수용액 색깔이 푸른색이었다가 옅어지는지 엷어지는지에 대한 거 이해해 주면 되고요. 왜 수용액 속 전체 이온수가 변함이 없는지를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실험에 대한 이해도 끝이 나게 돼요. 근데 이상한 게 달라붙고 있죠. 아연판 주변에 뭔가 이상한 게 막 달라붙고 있죠. 뭐가 달라붙겠어? 이 구리, 원자 상태로 된 구리가 옆에 막 달라붙는 거야. 달라붙어서 전체 여기 뭔가 땅땅땅 달라붙는 모습 보이죠? 구리가 원자 상태의 구리가 되어서 아연님 옆에 탁 달라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리가 석출된다라고 표현하죠. 구리가 석출되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여기 나와 있죠? 아연판 표면에 구리가 석출되면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리가 점점 석출되고 있어요. 구리 이온이었던 녀석이 구리로 석출되면서 아연판 옆에 달라붙고 있는 거지.
자, 이렇게 그림과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실험도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실험. 세 번째 실험은 바로 이 실험입니다. 처음 준비한 용액의 이름을 보면은 뭐야? 묽은 염산입니다. 묽은 염산. 묽은 염산이 뭐냐면, 묽은 염산이란 HCl이라는 염화수소 기체가 있어요. 이 기체를 갖다가 물속에 막 녹이면 염산이 돼. 기체 상태일 때는 공유결합 물질인데 얘를 물속에 막 녹이면은 이온결합 물질로 바뀌어요. 전자를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즉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눠져서 막 돌아다니는 장면을 상상해주면 됩니다. 수소 입장에서 전자를 버리고 꿈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거야. 자, 주인공은 수소입니다. 안녕 수소. 수소야. 근데 거기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또 아연님을 집어넣고 있죠. 또 아연판을 집어넣으면 수소보다도 무려 5단계 앞에 있는 녀석이라서 얘가 전자를 버려야 합니다. 그때 아연 이온으로 E 플러스로 되면서 전자를 2개를 팅팅 버릴 거 아니야? 전자 2개를 버리면 전자를 누가 가져가? 수소 이온이 가져가겠지. 수소 이온은 1 플러스라서 이 전자 2개를 혼자 다 못 가져가죠. 친구 데리고 와야죠. 그래서 2마리 수소 이온이 와서 전자 2개를 가져가서 수소 원자 2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수소 원자는 불안정해서 둘이 결합해요. 결합해서 수소 기체 형태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수소 기체가 발생되고 있는 거야. 아연판 옆에 뭔가 달라붙고 있지 않죠? 기체로 훅 날아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기체로 막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좀 하면은 아연 이온이 하나 튀어나올 때 물속에 녹아있던 수소 이온 몇 개가 사라지는 거야. 2개가 사라지죠. 그러므로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저 묽은 염산이라는 저 수용액 속에 있는 양이온의 개수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이거 하나 튀어나올 때 이거 2개 사라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마 양이온의 수는 전체 이온이죠. 전체 이온 수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책에 써 있진 않죠. 이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소기체가 발생이 되죠. 전체 이온 수가 왜 감소되는지, 여기 왜 수소기체가 발생이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물어볼 만한 거 뭐냐면 아연판의 질량은 어떻게 되게? 라고 물어봐요. 아연판의 질량. 아연판을 풍덩 넣었더니 거기서 아연 입자가 떨어져 나오면서 이온으로 막 나가는 거잖아. 아연판의 질량은 감소됩니다. 만약에 아까 구리처럼 구리 같은 게 막 달라붙는다면 질량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아니죠. 다 날아가. 기체로 날아가 버리니까 아연판의 질량은 감소만 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배운 칼카나마 아라천리 그걸 이용해서 금속들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실험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1번 내용 끝났어요. 실험 나와도 쫄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거. 실험이 딱 나왔어요. 뭐지? 안 외웠는데 이러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처음의 상태는 이거였는데 얘보다 서열 높은 누가 들어왔구나. 만약에 황산구리 수용액이 있는데 아까 그 실험, 2번째 실험에서 황산구리 수용액이 놀고 있었는데 금속을 뭘 집어넣어? 얘가 놀고 있었는데 금속을 은이라는 금속을 풍덩 넣어. 뭐지? 나보다 반응성이 작은 놈을 나한테 풍덩 넣었어. 구리가 꿈을 이루고 살고 있어. 근데 은이 들어와. 반응을 해야 해. 반응 안 하지. 은이 자기보다 훨씬 반응이 적은 녀석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험 문제를 그래서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아무 금속이나 집어넣어도 반응이 다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얘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들만 가능하고 얘보다 반응성이 작은 요거 같은 금속들은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해되죠? 그런 것들 구분해주면 됩니다. 좋아요. 이제 산화하고 환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책의 215쪽과 216쪽에 걸쳐서 정리되어 있는 산화의 개념과 환원의 개념을 한 번에 정리할게요. 자, 먼저 산소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게 있습니다. 자, 산소가 달라붙어, 산소가 결합해. 산화라는 말이 뭐냐면 산소하고 화학적으로 결합한다라고 기억합니다. 산화가 뭐야? 산소랑 결합하는 거예요. 산화가 뭐야? 산소랑 결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책에도 이런 그림이 나와 있죠. 보여주면서 합시다. 산화가 뭐야? 그러면 이렇게 산소랑 결합하는 걸 산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탄소가 산소랑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있어. 이때 탄소가 뭐 되었다? 야, 탄소가 산화되어서 이산화탄소가 되었어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환원은 뭐겠어? 환원은 산소를 잃어버리면 환원되는 겁니다. 여기 산화구리가 되고 있어. 산소가 떨어져 나갔죠. 산화구리가, 잘 들어, 산화구리가 환원돼서 구리가 되었어 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산화의 개념과 환원의 개념을 산소 기준으로 잡아봤어요. 자, 두 번째는 전자를 기준으로 우리는 이렇게 그랬죠? 전자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도 있는데, 우리 암기법으로는 산소와 전자가 서로 정반대라고 기억합니다.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산화되었다고 말하고요. 전자가 달라붙으면 환원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암기법은 전자하고 산소는 반대야 라고 기억하면 돼. 봐봐. 여기 마그네슘 이온으로 변하고 있어. 전자를 어떻게 했어? 버렸죠? 산화됐네 라고 말하는 거야. 전자를 버릴 때 오히려 산화됐네 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구리가 되고 있네.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었으니까 반대로 환원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읽으면 구리 이온이 환원되어서 구리가 되었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전자를 이용한 정의와 산소를 이용한 정의가 서로 정반대다 라고만 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금속들이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한다는 건 뭐 되고 싶어 한다는 거야? 산화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금속은 산화되고 싶어 해. 그래서 기억납니까? 이 철이 산화되어서 산소랑 결합한 걸 뭔 철? 산화철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산화된 철, 산화를 일으킨 철, 산화철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아구 졸려. 이렇게 졸려. 자, 여기 보세요. 이 마그네슘하고 구리 이온이 만나고 있어. 구리 이온이라는 건 꿈을 이루고 있는 구리죠. 이 서열 관계 봐봐. 마그네슘 어디 있어? 서열 4위입니다. 그죠? 근데 이 자식 구리가 꿈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야. 근데 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내가 전자 버릴 거야! 이럴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마그네슘이 그래서 전자를 버린 겁니다. 전자를 버렸어. 마그네슘이 전자를 버렸으니까 마그네슘 뭐 된 거야? 산화된 거죠. 마그네슘이 전자를 버리려면 조건이 필요해. 누군가 전자를 가져가 줘야 됩니다. 누가 전자를 가져가? 구리 이온이 전자를 가져갈 거 아니야? 구리 이온이 전자를 가져가서 구리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자를 버리려면 전자를 누군가가 가져가야 한다는 거야. 누군가 전자를 받으려면 누군가 전자를 버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왜? 원래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잖아. 알죠? 알잖아. 알고 맨 앞에 앉은 거야. 내가 좋을 것도 알아. 앞에 앉아서 잠을 깨려고 해야 미리 일부러 여기 앉아요. 똑똑한 친구예요. 중요한 건 내가 금속이라면 내가 산화되려면 제가 환원돼야 돼. 아무도 전자를 안 가져가는데 나 혼자 산화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거야. 체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산화하고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돼. 하나만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 라고 말하는 거야. 이걸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말합니다.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돼. 동시 좋아해요? 한번 하나 해봐. 네? 동시 하나 해봐. 동시요? 응. 동요는 좋아해? 동시는? 알고 있는 동시 없어? 떴다 비행기, 나라라 이거 동시 아니야? 뭐죠? 아, 동요인가요? 역시 나에게 동요되지 않아요. 잠 좀 깼나요? 너 가져. 당뇨 가져. 자,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이게 산화환원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게 산화환원의 정의야. 산화는 이런 거고 환원 이런 거야. 이 정의를 알고 있는 조건에서 아까 그 실험을 다시 보면요. 첫 번째 실험 봐봐. 이 실험에서 뭐라고 써 있어? 질산, 은이 녹아 있는데 거기 구리를 넣은 거잖아. 구리가 전자를 버리죠. 구리가 전자를 버려서 산화가 되고요. 그 전자를 가져간 놈이 누구야? 은이온이죠. 은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은되는 걸 환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산화 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리가 전자를 버리고 있는 거 산화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은이온이 전자를 가져가는 걸 환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이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실험에 써져 있는 산화 환원에 대한 내용들도 다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자, 이거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아연 집어넣은 그 실험에서도 요 구리 이온이 구리로 섭출되는 게 환원이고, 요 아연이 들어가서 전자를 버려서 아연 이온이 되고 있는 걸 산화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 정의에 맞춰서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죠. 우리 요 모습들 다 전자를 누가 버리고 누가 받고 있는지만 판단을 하면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괄호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 쓰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산화 환원까지 정리가 다 끝난 거고, 혹시 218쪽에 문제가 풀려 있나 좀 봐줄래요? 안 풀려 있으면 거기 좀 풀고 갈게요. 풀려 있어, 안 풀려 있죠? 비어 있네요. 비어 있네요. 비어 있죠? 안 풀려 있죠? 풀 수 있는 거 먼저 풀어볼까? 우리 1번은 저번에 했던 거라 안 될 것 같고, 점 중에서도 이거 마지막 점만 풀자. 여기서는 3번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